의료급여 수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제도가 무엇이고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수급권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있으며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수급권자는 병원 진료를 위해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방문하고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여 상위기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급여기관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1차 의료급여기관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성이 높고 병상수가 많은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즉, 수급권자는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입원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시 진료받은 의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 상위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상위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수급권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 수급권자인 경우 입원 치료는 본인 부담이 없으나 외래진료인 경우 의원급 1,000원, 종합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급 2,000원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2종 수급권자인 경우 입원 치료는 10%의 본인 부담이 있으며 외래진료인 경우 의원급 1,000원, 종합병원급 이상은 15%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약국은 입원인 경우 1, 2종 구분 없이 무료, 외래 처방 시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면 약국 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엔 의료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6,000원입니다. 일종 수급권자의 입원 진료나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보상제는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질환을 가진 수급권자를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결핵 질환자가 산정 특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산정 특례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중증 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일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등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 지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이외에도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걱정 마세요. 현금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현금급여 지원이란 병원 진료 이외에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는 화면과 같습니다. 항목별 지급 사유와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와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 2종 구분 없이 태아당 100만 원입니다. 수급권자의 치아 관련 지원으로는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선천성 아간면 기형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치석 제거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틀니 시술은 7년에 1회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는 5%를,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한 비귀금속 도제관으로 시술하신 경우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10%를, 2종 수급권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순 9개월 등 선천성 아간면 기형으로 저하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치료는 장기간 소요되고 단계별 급여 기준이 상이하여 보장기관의 대상자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첫째, 9개월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9개월 환자, 둘째, 선천성 아간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분입니다.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치석 제거도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만 19세 이상 수급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지원받으실 수 있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000에서 2,000원, 2종 수급권자는 1,000원에서 15%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있는 의료급여 제도. 지원 항목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욕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원 유형,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상담, 필요한 정보 제공,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의료 이용 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분들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선정합니다. 그렇다면 의료 이용 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수급자는 누굴까요? 다빈도 외래 이용군은 같은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여 동일한 약물이 중복으로 처방되는 그룹입니다. 장기 입원군은 특별한 의료적 처치 없이 입원 일수가 지나치게 길거나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 생활에 의존하는 그룹입니다. 연중 관리 대상군은 앞서 설명한 두 그룹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룹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를 발굴하여 관리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신규 입원군은 입원 초기에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로 빠른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관내 요양병원 입원군은 수급자가 주소지 외 타시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주소지 관할 의료급여관리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급여관리사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소속 간호사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서신, 전화, 방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서비스는 제도 안내,
건강상담, 질병교육 및 모니터링, 자원연계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로 의료급여 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정되며 대상자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가 1년간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것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의료급여제도의 유의사항에 대한 화면이 이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의료급여제도가 함께 응원합니다.